AI 시대의 아이돌, AI 트렌드를 전해주실 최소영 대표님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흐름을 짚어주실 분이죠. 차우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아이돌을 사랑하는 이유에는 성장서사도 있습니다. 룰을 모두가 알고 있고 버추얼인 줄 몰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버추얼 아이돌의 시초가 되는 분이 계시죠? 올해가 20주년일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버추얼 아이돌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들었는데요. 저도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영상 하나를 넣으면은 내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바꿔서 할 수도 있고 스타가 죽고 난 후 혹은 은퇴 이후에도 이 수익 모델을 관리를 하고 그 권리를 귀속받을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 스타의 데이터까지 관리를 해야겠구나. 기획사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이돌을 육성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데이터를 설계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어떤 설계하는 어떤 내용들이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얘기하는 뭐 세계관 아니면은 뭐 그게 어떤 방향성 그다음에 뭐 스타일 이런 것들을 쭉 잡는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프로듀싱의 영역에 그냥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앞으로는 어떤 뭐 사실 그 전에 어떤 사례들이 많습니다. 뭐 플레이브뿐만 아니라 뭐 앞으로 데뷔할 굉장히 많은 버추얼 아티스트들이 있고 그 중에서 또 어떤 아티스트는 기존에 플레이브가 가장 성공한 사례라면 나이비스처럼 아예 어떤 세계관에서 한 존재하는 캐릭터였는데 그 캐릭터를 아예 아티스트로 데뷔시키는 그런 모델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사람이 어떤 버추얼 아바타를 입고 다른 존재로 가상 뭐 일단 부캐 같은 부캐처럼 활동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아예 기존에 있는 가수가 뭐 하이브에서 이제 나왔던 미드낫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캐릭터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가수가 노래를 해요. 그 노래의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한국어로 노래를 하면 한 6개국어로 바꿔줘요. 아, 이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네,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한국에서 이렇게 나온 출시한 앨범인데 일본에서 부른다. 뭐 그러면 이제 사실은 거의 새로운 작업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뭐 약간 일본어만 넣으면 돼. 이게 사실 그런 자막 붙이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아예 그 맞게 어떤 이 음이나 어떤 이 운율이나 뭐 단어를 짜야 되잖아요. 맞아요. 야, 근데 이거를 그냥 해준다고요? 네, 그래서 실시간으로 바꿔주고 그래서 이제 그 뮤직비디오에 이제 그 기능을 처음 넣어서 이제 선보였어요. 그랬을 때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 아티스트 본인도 사실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한국어로 부르고 물론 영어도 하고 뭐 했는데 베트남어로도 부르기도 했대요. 했는데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연습을 하는 정도 수준으로 불렀는데 그거를 소위 말하는 업스케일링 한 것처럼 굉장히 고도하게 자연스럽게 다듬어 준 거예요. 정말 그 나라의 네, 언어로 제대로 그 만든 나라의 앨범처럼. 어떤 그 뉘앙스로 화려한다면 롤플레이 제멋대로 정해진 Break like being fantasy in the sun yeah. 발음이라든가 어떤 단어의 어떤 소위 우리가 하는 뭐 말맛 같은 거를 잘 살려서 바꿔준 거겠죠?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게 뭐냐면 그 영상 아래에 어마어마하게 댓글들이 6개국에서 다는데 공통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가수가 한국 K-팝 가수가 우리나라 말로 노래를 불러주다니 에 엄청나게 감동받은 그렇구나, 것들이 그렇구나. 많았어요. 어허. 그래서 보면서 한편으로는 라이센싱이라든가 어떤 권리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AI는 굉장히 위협적인데 이런 사례를 보면 AI는 또 굉장히 약간 혁신적이면서 어떤 우리가 하지 못했던 어떤 팬들과 아티스트 간의 거리를 좁혀주는 그런 쪽으로는 또 굉장히 유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결국엔 이 기술이 엔터 산업하고 떨어질 수가 없네요. 기술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되죠. 혹은 맞아요. 뭐 이걸 새로운 컨셉으로 해서 버추얼 아바타로 이제 뭐 새로운 아이돌을 런칭을 한다고 해도 그 모습을 만들고 또 움직여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최근에는 확실히 채용 공고에 그런 엔터 쪽에서 올라오는데도 뭐 AI 아티스트라든지 혹은 뭐 이런 AI 아트 엔지니어
뭐 이런 이름으로 좀 올라오더라고요. 아니면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 이런 이름으로 올라오기도 하는데 요즘은 아예 다 뭐 이제 비주얼적인 거랑 엔지니어링까지 다 할 수 있는 뭐 프로덕트 엔지니어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채용 공고가 올라오더라고요. 채용 공고를 보면은 지금 어떤 전문가가 필요한지도 알 수 있고 맞아요. 이걸 통해서 이제 이 산업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좀 보이겠네요. 네. 근데 우리가 버추얼 아이돌이라고 하면은 뭐 아까도 이야기를 좀 했지만 이게 정말 컴퓨터가 만들어낸 그냥 계산해서 춤추고 노래하는 거냐 아니면 실제 뒤에 사람이 있는 거냐 좀 구분이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버추얼 아이돌 분들하고 좀 콜라보를 해봤습니다. 네, 저 뭐 스텔라이브라든지 네네. 이세계 아이돌 네. 같이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실제 이제 정말 생동감 있게 자유자재로 대화가 돼요. 거의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뭐 이거 어떻게 좀 구분을 합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100% AI로 만든 아이돌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없다고 봐야 되고 왜냐하면 100%로 구현을 하려고 하면 생각 이상으로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리고 어때요? 자연스러운 거는 차치하고서라도 일단은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은 차라리 그치, 통제가 그치. 되는데 또 하나는 AI 그러니까 AI 아티스트라고 부른다면 그들은 진짜로 그냥 가상 공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상 공간에 있다는 거는 헤어, 그다음에 의상 이런 것들을 다 바꿔줘야 돼요. 기술적으로. 이거에 대한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2D에다가 그냥 손으로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은 사람이 손으로 그리거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에서 CG를 입히거나 하는 건데 그쪽은 너무 발달해가지고 거기도 역사가 지금 뭐 한 30년? 40년이 됐는데 근데 얘네는 실제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움직이는 거고 그 움직이는 게 초 단위, 픽셀 단위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를테면 정말 토이스토리 같은 기술이 있어야 AI의 어떤 완벽한 어떤 아이돌, 아티스트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100% AI 아이돌은 아직 어렵다. 어렵다. 다만 굉장히 많은 다양한 곳에서 고민하고 있고 굉장히 어떤 성과들을 내면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아마 그런 점에서 한 조만간 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럼 뭐 아마 뭐 AI로만 된 아이돌은 없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인간과 AI가 약간 결합된 어떤 일종의 협력 단계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뭐 아예 그 컨셉으로 나온 팀이 이제 에스파라는 팀이었고 그 에스파의 세계관이 이제 누구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바타를 가지고 있는. 근데 이 아바타라는 거는 그냥 어떤 캐릭터가 아니라 실제 가상 공간에서 의지를 가지고 나하고 대화하는, 교감하는 존재인, 또 다른 나라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 세계관에서 이제 에스파가 활동을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접속이 끊긴 거예요. 왜 끊겼지? 보니까 이 가상 공간, 광야라는 공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 그 벌어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에스파 멤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에스파의 세계관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나이비스라는 존재가 가이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나이비스가 이 에스파를 광야와 이어주는, 현실의 에스파와 광야의 에스파를 이어주는 존재가 나이비스고, 이 나이비스는 약간 슈퍼컴퓨터인지 아니면은 어떤 자율형 AI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의지를 가지고 에스파한테 조언도 하고 심지어 같이 싸울 때는 파트너가 되기도 한다. 이 컨셉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한 2주 전에 에스파의 새 티저가 나왔어요. 네. 그게 이제 좀 화제인데 다시 광야로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원래 에스파의 세계관이 굉장히 많이 반영된 형태일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보면 사실은 나이비스라는 어떤 그 캐릭터는 그냥 그 어떤 설정상에 있던 캐릭터였거든요. 그래서 그 설정상의 캐릭터를 실제로 아티스트로 활동을 시키기 위한 준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이비스 같은 경우는 일단 뮤직비디오도 발표를 했고 음원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공연도 이제 그 S4의 전체 공연을 할 때도 나이비스의 무대가 있었어요. 아직까지는 약간 나이비스랑 친해질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티저와 뮤직비디오를 지나면서
나이비스라는 존재는 어떤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형태 아니면은 시간, 공간에 따라서 굉장히 자유자재로 바뀌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만화 캐릭터가 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이등신 어떤 캐릭터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3D 형태의 완전 사람처럼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굉장히 그냥 픽셀의 형태로 있기도 하고 좀 난해하네요. 네, 난해한데 네. 저는 그거 보면서 했던 생각이 저런 식으로 잡아놓으면 좀 열려 있겠다. 나이비스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형태가 바뀌어도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겠다. 그러면 네. 그 팬들이 그 나이비스의 형태를 자기들이 정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이런 것도 어떤 가능성을 좀 네. 열어놓은 거죠. 열어놓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아직은 나이비스라는 일종의 뭐 저는 프로젝트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나이비스 프로젝트가 뭐 본격적으로 막 이렇게 가동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S사라는 곳이 그래도 케이팝 업계에서 가장 테크놀로지라든가 뭐 이런 특히 가상현실, VR 뭐 이런 버추얼 이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좀 조만간 어떤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기획사가 AI로 완벽하게 설계를 한다고 했을 때, 야, 어쩌면 이렇게 성공된 법칙들을 따라서 학습하고 설계했을 텐데, AI가 이제 평균치를 계산하지 않습니까? 이걸 제일 잘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코드, 쇼폼에서 어떤 터졌던 딱 그 부분, 딱 절정, 여기 데이터만 모아서 어떤 일종의 히트 공식을 만들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좀 더 비슷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음. 지금 가장 제가 잘 쓰고 있는 AI 생성 서비스가 스노우인데요. 와, 이거는 진짜 누가 들어도 너무 훌륭하다 하는 그럴싸해요. 그런 음악들이 나와요. 맞아요. 그리고 프롬프트를 진짜 상세하게 쓰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트렌드를 따르는 이런 게 좀 강하다 보니까 결국 AI를 사용을 해서 만드는 음악들이 또 비슷비슷한 음악들을 또 비슷한 장르들로만 또 만들게 되고 이 음악도 비슷하고 이것도 어디서 들은 것 같고 그런 비슷한 음악들만 엄청 이제 등장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AI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K-팝을 들으면서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비슷한 곡들이 많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 노래를 오히려 찾아 듣게 되고 이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네. 어떠세요? 히트를 하면 그 히트곡을 따라서 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그게 늘어나면 어쩔 수가 없죠. 이게 또 식상해지고 성공이니까. 네, 예. 식상해지고 맞아요. 그러면 또 뭐가 나오고 이게 뭐냐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제품 그러니까 제조업이다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생활용품이다 이런 거면 계속 시장에서 지금 1등이 누군데 저 브랜드를 따라잡으려면 저거에 조금만 뭘 더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저거만큼 하면 하고 패키지를 바꾸면 괜찮은 거예요. 따라잡을 맞아요. 수 있어. 근데 여기는 엔터테인먼트 문화 예술이잖아요. 여기는 누군가 1등을 해서 그 사람을 목표로 따라가면 사람들이 평생 걔를 2인자로 봐요. 내가 살면서 나도 평생 노력하고 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2의 누구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엔터테인먼트에서 핵심은 달라지는 거예요. 아, 차별화. 네, 얼마나 달라질 수 있냐? 그리고 그게 얼마나 사람들한테 먹힐 수 있냐? 그러니까 끊임없이 달라지려고 노력하다 보니 AI나 이런 데이터의 평균값을 가지고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건 그럴듯하게는 만들어낼 수 있지만 히트를 하거나 팬을 만들거나 혹은 어떤 아이코닉한 존재가 되는 건 좀 어렵다. 그것도 예측해서 학습시킨 다음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AI한테. 그거를 네. 저도 엄청 고민하고 있어요. 약간 고민하고 이거를 있는데 따라가지 말고 어떤 엣지 있게 지금까지랑 약간 완전 반대되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자.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검증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거 눈이 있어야 돼요, 눈이. 네. 귀가 내가 있어야 되고. 모르는데 맞아. 내가 모르는 걸 만들 수 없어요.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좋은지 나쁜지 판단을 못 합니다. 네, 되게 이질적일 거고 요거를 좋다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귀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참 차별화가 어려운 것 같고 맞아요. 저는 그 차별화가 어디서 시작되는 것 같으냐면 결국에는 그 개인의 서사에서 비롯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자의 인생이 똑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똑같은 부모님 밑에서 내 형제가 같이 자라더라도 그렇죠. 다른 서사를 가지기 때문에 그럼 너의 이야기로 뭔가를 만들어 봐라고 하면 절대 그걸 AI를 쓰더라도 절대 같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사람들은 AI가 영혼을 담을 수 있을까? 이런 거 뭔가 불신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에 조금 더 가치를 두는 경향도 강력해질 거고요.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된 아티스트라고 해도 그 안에 인간이 주는 어떤 감동 같은 게 담길 수 있을까? 네, 어떻습니까? 이거 사실 지금 저 연구 주제거든요. 우리가 사실 AI가 내뱉는 결과라는 거는 과거의 데이터, 사실 기표거든요. 우리가 어떤 의사소통을 할 때 사용을 하는 모든 그 데이터에 해당이 되는데 이 데이터 덩어리인 이 AI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감동을 받을 수 있는가? 근데 챗봇이랑 대화하다 보면 내가 진짜 감동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AI를 사용을 해서도 만들어진 어떤 음악이나 이미지나 영상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감동을 받으려면 거기에 어떻게든 만든 사람의 의도나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담기면 감동이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듣는 뭐 대중가요들도 그냥 들었는데 좋은 곡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스토리를 알고 들으면 터지는 게 있죠. 근데 그냥 딱 들어도 와, 이거 좋은데?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심지어 AI로 만든 음악도 확 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거는 AI로 만들었다는 걸 알면 팍 식긴 해. 근데 이제 미래에는 아마도 AI로 만든 그 사람이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썼는지가 이 사람이 어떤 그런 스토리를 갖고 썼는지가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도 좀 있고요. 스토리나 세계관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누가 만들었는가도 사실 좀 맞아요. 그거 중요해지는 중요할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예를 들어서 AI로 만든 음악인데 윤종신이 만들었다. 윤종신 스타일이고 그 사람이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고 그쵸. 그 사람이 만들고자 하는 음악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기서 뭔가를 또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덕을 봤던 거는 기존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대체로. 그런데 그 시간이 조금 지나면 새로운 형태의 예술이 등장하고 그렇죠. 새로운 형태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새로운 세대가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AI한테 창의성이 있을까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한참 할 때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랬지만 창의성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라고 물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뮤지션들 혹은 예술가들 정말 많은데 그들 다 창의성이 있어요. 그런 걸로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는 100명의 아티스트가 만드는 음악과 미술과 소설과 뭐 만화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좋아해야 돼. 근데 결국에는 그 100개 중에 한두 개만 좋아하고 한두 개에 열광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창의성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창의성이 어떤 형태로 구현이 되고 그 창의성이라는 씨앗을 어떻게 발현시키냐가 중요한 건데 네. 그것도 결국 AI 시대에도 같은 질문일 거다라는 생각은 하죠. 저는 그 창의성이 약간 이런 식으로도 나올 것 같은데 AI가 너무 완벽한 결과를 사실 만들다 보니까 그냥 기존의 그 성공 법칙들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이 코드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런 악기가 어울리고 이 공식을 모두 파괴하는 식으로 새로운 장르가 등장할 것 같아요. 약간 뭐 전현무님 그림 같은 느낌으로 약간 오히려 그런 게 더 힙해 보이고. 네,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새로운 아이돌, 새로운 시대 우상 두 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새로운 아이돌이 자기 자신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아이돌을 직접 이렇게 만들고 기획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네. 결국엔 거기에 자기 자신과 취향이 담기면서 그 만든 사람의 좀 복제판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고 그 대상을 보고 아, 정말 멋있다고 한다든지 혹은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약간 최대치의 모습 그거를 AI로 구현을 하고 그걸 이제 우상으로 삼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좋습니다. 자 대표님. 저는
형태는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음. 그러니까 그게 뭐 아바타가 됐든 버추얼이 됐든 사람이 됐든 혹은 동물의 형태가 됐든 형태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그래도 이어지는 거는 결국 시간일 거다. 얼마나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서 활동을 하고 그 활동 과정에서 팬들과 관계를 쌓고 그 관계가 누적되면서 어떤 결과를 만들거나 혹은 뭐 자산을 만들거나 이런 결과로 이어질 거잖아요. 이 시간을 얼마나 쓰느냐는 변하지 않을 거다. 다만 형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형태로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뭐 저 예측이 틀릴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고요. 네, 하지만 어쨌든 뭔가 새로운 우상이 우리 일상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형태든 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좀 낯선 분도 계실 거고 하지만 되게 재밌어질 것 같아요. 네. 유익한 이야기 전해주신 최소영 대표님, 차우진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0과 1이라는 데이터로 빚어낸 새로운 우상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존재에 이름을 붙이고 시간을 쏟으며 실제하는 것과 다름없게 된 거죠. 기술이 우리에게 준 건 우리가 꿈꾸던 존재를 마음껏 투영할 수 있는 거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새로운 우상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달라지고 있는 팬덤 문화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요즘 아이돌하고 1대1로 메시지 주고받는 서비스들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럼 여기에 AI를 넣으면 정말 1대1로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아티스트가 죽고 나서는 AI가 답변을 해도 납득을 하고 오히려 감동을 받을 것 같은데 커버곡들이 좀 등장을 하고 트로트 부르는 프레드 머큐리 슈퍼노바 부르는 이적. 권리를 지키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행복한 기술일 것 같기도 한데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